그날 밤 한 남자가 트럭 안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은 이미 꺼졌는데 손은 핸들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고작 몇 걸음이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등은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트럭의 낡은 시트에서는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났고 대시보드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흐릿했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이 남자를 집 앞에서 차 안에 가둬둔 걸까요? 이 채널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조용히 살아온 삶, 그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매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트럭 한 대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로 66입니다. 저는 말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말이 없으셨고 형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말로 뭔가를 해결하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일로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말을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일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0살 때 현장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시간을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회사는 6개월, 어떤 회사는 2년, 길어야 3년. 그렇게 여러 곳을 다녔지만 어디를 가든 저는 제일 먼저 나가고 제일 늦게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현장에 도착했고 저녁 8시가 넘어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약속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했을 뿐입니다. 말을 하면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했습니다. 제 트럭은 20해 전에 샀습니다. 중고였습니다. 처음 샀을 때부터 이미 10년은 된 차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산 차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회사 차를 빌려 쓰거나 동료 차에 얹혀 다녔습니다. 그 트럭을 샀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새 걸로 사지 그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랬습니다. 누가 무슨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따랐습니다. 트럭은 정말 낡았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산지 5년 만에 부러져서 한 번 바꿨고 시트는 몇 번이나 꿰맸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졌고 차체 여기저기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잘 안 나왔고 겨울에는 히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엔진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시동이 안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겨울 영하 15도에도 한여름 폭염에도 그 트럭은 제게 한 번도 등을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트럭을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는 항상 잠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아침 인사를 하듯이. 그리고 내릴 때는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일하는 사람의 달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트럭이 없으면 저는 일을 할 수 없었고 일을 할 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트럭이 낡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둘 때마다 옆에 있는 새 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페인트, 깨끗한 유리, 최신 모델. 그럴 때마다 저는 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트럭도 저도 끝이 올 거라는 걸. 저는 매일 같은 루틴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아내는 보통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트럭에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뉴스를 들으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저는 제일 먼저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장비 상태, 작업 구역, 위험 요소.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시작되면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트럭 안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늘 아래 모여 앉아서 떠들었지만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트럭을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유리를 닦고 오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똑같이 40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루하냐고요? 아마 지루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작년 가을 어느 회식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장 소장이 회식을 주선했습니다. 저는 원래 회식에 잘 나가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소장이 직접 이름을 불렀거든요. 김 기사님도 꼭 오셔야 돼요. 선배님들이 와줘야 분위기가 사네요.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소장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는데 대학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현장 경력은 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말하는 건 아주 능숙했습니다. 늘 웃으면서 말했고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사람을 줄 세우는 뭔가가 있다는 걸. 회식이 무르익을 무렵 소장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아직도 그 트럭 몰고 다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것 하면 현장 이미지 안 좋아요. 우리 회사도 이미지 관리 많이 하거든요. 발주처에서도 그런 거 신경 쓰고요. 주변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차도 중요하대요. 저도 작년에 새 차로 바꿨어요. 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이번에 성과급 나오면 차 좀 바꾸시죠. 그래야 우리 현장 품격이 올라가죠. 사람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트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트럭은 정말 낡아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전부인데. 그날 이후 현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소장은 회의 때마다 이미지와 효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현장은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발주처에서도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젊은 기사들이 중요한 작업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보조 역할로 밀려났습니다. 김 기사님, 이번 거는 박 기사가 맡을게요. 선배님은 옆에서 봐주시면 돼요. 김 기사님, 오늘은 자재 정리 좀 부탁드려요. 누가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 속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여전히 트럭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도 여전히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트럭을 닦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는 걸. 그 현장에 젊은 직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26쯤 돼 보였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현장에 배치된 지 6개월 정도 된 사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민우라고 했습니다. 말이 거의 없었고 항상 메모를 들고 다녔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서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 조용한 애?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직원이 항상 제 작업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걸. 처음 그걸 느낀 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작업 후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확인하고 정리하고 위험 요소가 없는지 둘러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정민우가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저는 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작업할 때도 점검할 때도 트럭을 닦을 때도.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배우려고 지켜보는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가 제 트럭 번호를 휴대폰에 적는 걸 봤습니다. 주차장에서였습니다. 저는 트럭에 타기 전이었고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제 트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왜인지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묻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냥 트럭에 타서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현장은 더 바빠졌고 저는 더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회의에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님은 바쁘시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후배 기사 하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현장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쓱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트럭 안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 20회를 함께한 소리.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2월 중순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녁 작업 중이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자재가 무너져 내렸고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일부 파손됐고 작업이 하루 중단됐습니다. 발주처에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사고건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고 전 마지막 작업, 김 기사님이 담당하셨죠?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역 정리를 맡았었고 작업을 마친 후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책임 소재를 물어보고 있어요. 발주처에도 설명을 해야 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현장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요? 명예퇴직 형식으로 정리하시면 회사에서도 배려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트럭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동을 끄고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이 바로 보였습니다. 현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언제부턴가 허리도 굽었습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트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니, 어쩌면 이 트럭마저도 이제 저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걸. 저는 20살 때부터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일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이 끝나면 저는 누구일까요? 그냥 늙은 사람일 뿐일까요? 저는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엔진에서 식어가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트럭과 함께한 20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시동을 걸던 기억, 빗속에서도 눈 속에서도 함께 달리던 기억,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외롭지 않았던 이유. 이 트럭이 있었으니까.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집에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현장에 나갔습니다. 어차피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소장과 몇몇 직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소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난처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김 기사님,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들어오시죠. 저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는 뭔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특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직전 현장 안전 점검을 요청한 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공식 기록에 남아있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장이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14일 17시 30분 -3구역 자재, 적재 상태 불안정. 재점검 요청. 12월 14일 18시 0분 -3구역 추가 고정 조치 필요. 야간 작업 전 재확인 요청. 그리고 제 트럭 번호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날 저는 작업 후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자재가 조금 불안정해 보여서 현장 관리자에게 구두로 말했습니다. 여기 좀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관리자는 대충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야간 작업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관리자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네, 알겠어요.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정민우 사원이 매일 현장 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민우?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친구가 선배님들의 작업을 관찰하면서 안전 관련 내용을 전부 기록했대요. 특히 김 기사님이 하시는 점검을 유심히 봤다고 합니다. 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몇 달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점검을 하고 같은 요청을 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것들.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확인한 결과 김 기사님의 안전점검 요청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날 저녁 작업 전에 재점검을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래요. 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책임은 점검 요청을 무시한 당일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트럭 옆에서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메모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배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기록을.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정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선배님의 작업 방식이 궁금했습니다. 처음 현장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학교에서 배운 건 현장에서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배님은 달랐습니다. 정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말씀은 거의 안 하시지만 매일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같은 시간에 점검하시고 같은 곳을 확인하시고 같은 요청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시나? 그런데 지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안전이구나.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정민우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거기에는 몇 달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제가 했던 점검들, 제가 했던 요청들, 제가 했던 확인들. 저도 잊어버린 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메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민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배님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는 배웠습니다. 선배님의 일하는 방식을, 선배님의 태도를.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40년을 일하면서 누군가 제 일을 그렇게 봐준 적이 있었을까요? 누군가 제 방식을 인정해 준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트럭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며칠 후 소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김 기사님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장이 물었습니다. 김 기사님은 왜 그렇게 일하세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말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이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간 지 5년쯤 됐을 때 작업 중에 제 판단 착오로 동료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제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 동료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제가 할 일은 하겠다고 말로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같은 점검을 하고 같은 확인을 하고 같은 요청을 하는 것. 그게 제가 그 동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였습니다. 소장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동료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분께 사과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김 기사님, 선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태도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제가 점검을 하면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면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면 사람들이 함께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기사 하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빠뜨리면 그게 습관이 돼. 젊은 기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일로. 소장도 달라졌습니다. 회의 때마다 저를 불렀고 안전 관련 사항은 제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김 기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고정이 약해 보입니다. 이 구역은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말씀은 안 하셔도 몸으로 다 가르쳐 주시네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주차장에 저의 낡은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았고, 여전히 녹이 슬어 있었고, 여전히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걸 보고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기사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트럭 안 바꾸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탈만해. 젊은 기사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 트럭 되게 오래됐는데도 엔진 소리가 좋아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점검하고, 매일 닦고, 매일 확인해.
사람이나 기계나 똑같아. 관심을 가지면 오래가. 젊은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워갑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트럭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트럭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바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트럭은 저와 20회를 함께 했습니다. 제일 힘들 때도, 제일 외로울 때도 이 트럭은 저와 함께였습니다. 이제 와서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탈 수 있는데, 아직 달릴 수 있는데, 정민우는 이제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전 관리를 전담하게 됐고 모든 작업의 기록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선배님, 오늘 점검 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현장을 돌았습니다. 저는 점검을 했고 정민우는 기록했습니다. 저는 확인을 했고 정민우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요청을 했고 정민우는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정민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정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선배님은 말 안 하셔도 다 보이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해. 40년 하면 너도 그렇게 돼. 정민우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후회 없으세요? 40년을 이렇게 사신 것.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있지. 말을 더 할 걸. 설명을 더 할 걸. 하지만 일은 후회 안 해. 일만큼은 제대로 했으니까. 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선배님처럼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도 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맞아. 내 방식으로 해.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저는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소리. 저는 잠시 핸들에 손을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아직 탈만하네. 그 말은 트럭에게 한 말이었지만 아마 저 자신에게도 한 말이었을 겁니다. 백미러를 보니 현장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사무실, 정리 중인 장비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장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 트럭도, 제 일도, 제 삶도. 저는 처음으로 트럭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끝까지 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던 일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납니다. 트럭에 시동을 걸고 현장으로 갑니다.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제가 할 일을 합니다. 다만 이제는 누군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배우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제 트럭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낡은 트럭이 저와 함께 40년을 살아온 증거니까요. 이 낡은 트럭이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로 증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로 보여주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은 없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저처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자기 방식으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